네, 안녕하세요. 등기입니다. 현재 날짜 10월 24일이고요. 오후 3시 18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원전 관련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인사이트 하나 좀 공유를 드리고 영상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요. 일단 기본적인 제 베이스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100%는 맞다고는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굉장히 저는 이제 아시겠지만 원전에 관심이 많고, 그리고 앞으로 원전주들을 계속해서 봐야 되는 이유들, 그리고 관련주들까지도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실 때 제가 이제 좀 만들어 놨어요. 지표들하고 이제 그래프들을 좀 보기 좋게 만들어 놨는데요. 말 그대로 이제 글로벌 뉴클리어, 캐파가 얼만큼 설비가 증가가 되는지, 즉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가 설비 용량이 원전이 어떻게 올라가는지에 대한 이제 수치고요. 지금 현재 25년이니까 현재 기준부터 해서 30년, 35년, 40, 50년, 그러니까 한 지금으로부터 이제 25년, 50년까지 설비가 얼만큼 강력한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AI가 강력하게 이제 치고 올라오고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고, 그 AI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시장들이 많이 변화가고 있는데, 원초적인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즉, 전력 대란의 중심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얘기를 했었지만, 앞으로의 이제 전쟁은 전력 대란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즉, AI 연산량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면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모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즉,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은 하루에 그 전기 양이 AI가 없을 때는 되게 많이, 이제 소비가 되게 적었어요. 사실 뭐, 많이 해봤자, 뭐,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그냥, 그런 부분들이었는데, 지금은 AI가 발전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소모가 도시 단위로 커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50년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인 수치이긴 하지만은 앞으로의 예비율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에 비례해서 이제 설비 용량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요, AI 전략과 안보, 그리고 나아가서는 산업 정책의 교차점이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살짝 눕혀놔서 좀 보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조금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앞으로의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설비 용량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이제 보여드리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나라별로 하셨는데, 나라별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려우니까 일단 패스할게요. 잘못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뉴클리어, 그러니까 원전이 share of total electric generation 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이제 그 나라별로 전력의 원자력의 비율이 얼만큼 올라갈 건지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현재 굉장히 많이 소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죠? 그래서 거지 이제 탄소 쪽에는 거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데, 태양광하고 풍력은 간헐적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베이스로드, 그러니까 즉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24시간 계속 돌릴 수가 없어요. 풍력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날씨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모아두고 ESS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소비하는 방식이라 실제로 기저전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AI 인프라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인 거죠. 물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신재생이 그렇다고 해서 안 좋은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앞으로 또 어떻게, 변해갈지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 주식으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죠? 얘네들이 뭐 SMR, 원전의 데이터 센터 전력 공급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새로운 반도체를 얘기를 하고 하는 이유가 신재생하고 엮여 있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비율이 있긴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있다라는 거는 아닌 거죠. 그래서 구체화해서 이거를 조금 보자면은 우리나라도 굉장히 수치상으로서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프랑스가 가장 높고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도표로 조금 본다고 한다면은 데이터 소스인데요. 이게 이제 색깔이 진할수록 파란색이 진할수록 원전에 대한 강력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점차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특히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이 굉장히 좀 주목도가 많이 높은,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나라가 조금 강력하게 그래도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해외 문물을 받아들인 것도 있겠지만, 뭐 기술력도 뛰어나겠지만, 그거를 받쳐줄 수 있는 원자재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원초적인 것들을 잘 이루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셨다면 아마 충분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지금 이제 회색깔로 되어 있는 애들은 원전을 사용하지 않는 곳들입니다. 실제로 물론 이제 많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들 있겠지만, 실제로 부분 이제 뭐 탈원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원전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에서의 가장 원초적인 근본적인 전력을 생산하는 기저전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조금 공유를 드려 볼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 일단 원전은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죽기가 생각보다 어려워요. 물론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이라서 유동성이 있는 시장이라 언제 어떻게 뭔가 악재가 터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국내에 국한돼서 그런 이슈에 너무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시장은 원전에 대한 내용들, 그러니까 원전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근본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측면을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의 미래 가능성, 그러니까 밸류들을 보셔야 되는 거죠. 모멘텀들을. 근데 방금도 이제 지표들을 보여드렸지만 원전이 죽을 수 있는 확률은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원전이 죽게 되면은 거의 마비 수준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서. 너무 많아도 문제긴 하겠지만 적당한 수치에서 지금 잘 돌아가고 있고, 추가적으로 캐파를 증설해야 되는 현재 입장에서 원전은 무조건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전력의 기저전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산업정책의 교차점에 있는 우리나라의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체크를 했을 때도 원전은 앞으로도 가능성이 높겠고, 그 중심에 역시나 두해빌이 있겠죠. 두해빌은 계속해서 저는 주목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꾸준하게 보셔야 되는 이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진, 마찬가지로 이제 우진도 있겠고요. 제가 일단 하나하나 둘씩 조금 그냥 공유를 드릴게요. 하나씩. 자, 그다음에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려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텍이라든지 한국전력이라든지 우리기술, 한전산업, 일진파워, 뭐 G2파워라든지 한전 KPS, 에너토크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원전 해체라는 게 있어요. 앞으로 지금은 엄청나게 크게 뭔가가 부각된 거는 아니지만은 원전이 늘어나고 과거에 있었던 원전들이 이제 노후화가 되는 순간에 해체 작업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올 겁니다. 근데 그 원전들을 해체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아요. 실제로 실사용으로 해본 경험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도 원전을 계속해서 이제 많은 나라들 중에서 원전 해체를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사실 우리나라입니다. 아까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다 전 세계로 크게 본다면 굉장히 작은 나라인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도 원전이 그냥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는 기초적인 원초적인 것들을 굉장히 잘 이루어냈기 때문인데, 근데 그 원전을 지금 사실 완전히 배제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해체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 쪽에서의 원전을 해체를 수주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 종목들도 여전히 꾸준하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오르비텍이라든지 우진엔텍이라든지 한전산업, 한전 KPS 해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한미글로벌, 원일 TNI, 뭐 비츠로테크 이런 애들이 대체적으로 조금 괜찮고, 그리고 KNR 시스템도 얘들은 이제 원전 해체 로봇으로 좀 부각이 많이 되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는 애들입니다. 자, 그래서 원전은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그냥 다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죽을 수 없는 사업군이에요. 죽을 수 있는 사업군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AI가 발전함에 있어서 연계적인 연쇄작용들이 많이 일어나는 현재 시점에서 원전을 죽인다는 거는 사실 그냥 약간 뭐라 그럴까요? 몸통을 없애버린 느낌이랄까요? 다리를 없앤 느낌이죠. 달려야 되는데 다리를 없애버리는 느낌.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